해외에서는 한국에서의 이런 행동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한국은행에 간 한 외국인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SNS에 올리자 유럽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보고 놀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알베르토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은행에 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시절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 그것도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서 별로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이 워낙 재미있고 친절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 함께 지내면서 한국 친구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특히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스페인 사람인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스페인은 시에스타 문화가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나라인데 한국은 모든 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고 말이죠. 그냥 여행 삼아서 한 달 정도만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어요.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워낙 열심히 권해서 그리고 제 안에 있던 호기심이 더 커져서 결국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베이징과도 다르고 마드리드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말했던 빠른 속도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드리드에서는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고 도시 전체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게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대부분 창밖을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디지털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가 진짜 모험이었습니다. 마드리드의 메트로도 나름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숫자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시스템의 정확성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늦는 건 일상이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여요. 문이 열리면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기다린 후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화도 충격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오른쪽에는 서고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룰을 몰라서 왼쪽에 서 있다가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드리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였거든요. 친구가 알려준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배가 고파서 근처를 돌아다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저녁 9시만 지나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거든요. 시에스타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아예 도시 전체가 조용해지죠. 하지만 서울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편의점에서는 따뜻한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일용품, 심지어 속옷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말이에요. 마드리드에서는 일요일에 급하게 뭔가 필요하면 정말 곤란한데 여기서는 새벽 3시에도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스페인에서는 피자 배달 정도가 전부였는데 한국에서는 치킨, 중국 음식, 한식,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한 건 분명히 좋았지만 때로는 너무 숨막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뭔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메트로에서는 사람들이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카페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어요. 커피 한 잔으로 2~3시간을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카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과제를 하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보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도 바쁘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스페인에서는 길을 걸을 때 주변 풍경을 구경하거나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목적지만 바라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 속의 톱니바퀴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이들은 언제 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스페인 사람인 저에게는 정말 낯선 풍경이었거든요. 마드리드에서는 오후 시에스타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멈춰요.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무실도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집에 가서 낮잠을 자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여유로운 리듬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끊임없는 속도는 때로는 정말 벅차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주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친구들이 소개해준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음식들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스페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의 세계였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주로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마늘을 베이스로 한 음식들이 많은데 한국 음식은 발효된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같은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 생각이 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순대, 족발 같은 좀 더 도전적인 음식들까지 시도해봤어요.
순대는 처음에 재료를 듣고 좀 망설였는데 막상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족발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돼지 다리 요리가 하몬 세라노 같은 건조 햄 정도였는데 이렇게 삶아서 쌈채소와 함께 먹는 문화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상추에 족발을 올리고 쌈장을 발라서 한 입에 넣는 순간의 그 조화로운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한국의 치킨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치킨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구운 치킨이나 튀긴 치킨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 치킨, 허니 머스터드 치킨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처음 치킨집에 가서 메뉴판을 봤을 때는 정말 어떤 걸 시켜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치킨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 문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맥주와 함께 먹는 안주라고 하면 올리브나 감자칩, 치즈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통째로 맥주와 함께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친구들과 함께 먹다 보니 어느새 다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만큼이나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시간 관념이었습니다. 아침 7시만 되면 지하철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드리드에서는 아침 9시 정도에야 출근 시간이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는 7시부터 이미 러시아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엄청난 인파였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홍대 거리는 마치 나처럼 활기찼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늦긴 하지만 그래도 밤 10시 넘어가면 거리가 한산해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회식하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정말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언제 진짜 쉬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마치 거대한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페인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에스타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되면 마드리드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 가서 낮잠을 자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도시 전체가 조용해지죠. 심지어 관공서도 문을 닫아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오후에 뜨거운 햇살을 피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그런 여유로운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끊임없는 속도는 때로는 정말 벅차게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심지어 나이 많은 분들도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드리드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항상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신기했지만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느리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서 거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카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마치 제가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스페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여유로운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더라도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고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난다는 개념이 낯선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도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한국어 실력도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한국어를 써야 했거든요. 기본적인 주문이나 길묻기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어요. 특히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는 몇 마디 하는 것도 버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겼고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혼자 방에 있을 때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들이 쌓여가던 중에 저는 한국의 다른 도시도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너무 빠르고 복잡하다면 다른 도시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혹시 좀 더 여유로운 곳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부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바다도 있고 서울보다는 좀 더 여유로울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논밭들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스페인의 메세타 고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 해변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넓은 바다와 깨끗한 모래사장, 그리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그 빠른 속도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부산에서는 정말 다른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서울보다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워 보였고 말투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고 정말 신기해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인데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면서 맛있는 회를 먹여주시고 부산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따뜻함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의 좋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빠른 속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로 돌아가는 길, 주변 사람들의 바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도시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회의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면서 느끼는 그 속도감이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빠르게 걸어 올라가고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 타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왜 이렇게 급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훨씬 여유로웠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조금 늦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1분만 늦어도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문화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정확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속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고 어려워하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스페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져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알고 지낸 한국 친구들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한국의 경쟁 사회라는 면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가 취업 걱정을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대학 입시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치열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했고,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운동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이런 분위기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게으르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저만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홍대 근처 은행에 돈을 뽑으러 갔는데 급하게 나오다가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온 겁니다. 그날따라 정말 바빠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서둘러 현금만 챙기고 나왔는데 카드는 기계에 그대로 꽂혀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확인하다가 카드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떨어뜨렸나 싶어서 온 집안을 뒤졌어요. 침대 밑도 보고 가방 구석구석도 찾아봤지만 카드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은행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스페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은행 기계에 카드를 두고 오거나 지갑을 떨어뜨리면 거의 확실하게 사라져버려요. 누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은행 직원이 발견해도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당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드는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고 설령 은행에 있다고 해도 외국인인 제가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왜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한 회의감도 커졌어요. 이 나라의 빠른 속도에 맞추려다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마드리드 시내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때는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어서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카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카드를 정지시키고 새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분실 신고를 하는 것부터가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카드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카드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일단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했고,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현금으로만 생활해야 했어요. 다행히 집에 비상용으로 모아둔 현금이 좀 있었지만 며칠만 버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돈을 송금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과연 제가 이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페인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가 익숙한 환경이고 여유를 갖고 행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저도 모르게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만약 스페인처럼 여유롭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오전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은행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카드는 이미 사라졌을 테고 설령 있다고 해도 외국인인 제가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이었고 한국어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카드가 정말 없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얼마나 복잡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은행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카드 분실과 관련된 한국어 단어들을 미리 찾아봤어요. 분실, 신용카드, 재발급 같은 단어들을 메모해두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몇 명의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말할지 계속 연습했어요.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긴장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가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준비해둔 말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참 더듬거리면서 어제 여기서 카드를 빼먹고 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어눌한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친절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말을 듣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뒤쪽으로 가더니 곧 웃으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게 고객님 카드 맞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제 눈앞에 제 카드가 나타난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은행 직원이 제 카드를 들고 나타났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 카드가 맞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가 어제 사용했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직원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어떻게 이게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대답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기계 점검을 하다가 발견해서 따로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친절하게 말해주기까지 했어요. 전혀 타박하거나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스페인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바로 가져가 버리니까요. 설령 은행 직원이 발견한다고 해도 주인을 찾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달랐어요.
직원이 제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어가 서툴다는 걸 알고는 더 천천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카드를 돌려받으면서 저는 계속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는데 직원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카드를 찾아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은행을 나오면서도 계속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어젯밤 내내 걱정하고 자책했던 게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계속 그 상황을 되새겼어요. 어제 제가 카드를 두고 간 후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 현금 인출기를 사용했을 텐데 아무도 제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카드가 기계에 꽂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스페인에서라면 카드를 발견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놔둔 거잖아요. 이런 신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일상이라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자리를 맡을 때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냥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에 홍대의 한 카페에서 실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1시간 후에 돌아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제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같기까지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거리를 걸어도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인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카드를 돌려준 그 은행 직원의 미소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은행에서 카드를 찾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빠르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서울의 모습들이 사실은 질서 있고 따뜻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분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문 앞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작은 배려들까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던 거죠. 편의점에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계산할 때 직원들이 물건을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더라고요.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따로 포장하고 젓가락이나 포크도 꼼꼼히 챙겨주고 심지어 물티슈까지 넣어주는 세심함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카페 문화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일만 하고 있어서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대화하고 전화 통화는 밖에서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작은 예의들까지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와이파이 문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더라고요. 비밀번호도 간단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도 일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에서도 신기한 광경들을 자주 봤습니다. 자전거를 길가에 세워두고 자물쇠도 제대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을 봤어요. 스페인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전거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금방 사라져버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배달 문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배달원들이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고급 음식점의 배달 음식도 그냥 현관 앞에 놔두고 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점점 이런 게 가능한 사회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도 이런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 아무도 확인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역마다 개찰구가 있고 직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은 훨씬 더 개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건 단순히 성급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던 거죠.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빠르게 식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사실은 오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 시간에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카페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모습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치열하고 불쌍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도 중간중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위축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 사회가 저를 받아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는 이 나라의 속도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 속에 숨어있는 질서와 효율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체계적이에요. 2호선, 3호선, 9호선까지 복잡한 노선들이 얽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헷갈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환승하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지하철도 나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러시아어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도 큰 혼란이 없어요.
모두가 암묵적인 룰을 알고 있고 그 룰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지하철에서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타고 노약자석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편의점 문화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새벽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고 급하게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바로 구할 수 있고 심지어 택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의점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주문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이 도착해요. 처음에는 그냥 빠른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배달원들의 성실함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배달원들은 정확한 주소를 찾아서 음식을 전달하고 시민들은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와이파이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보 접근의 평등함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아무런 차별 없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개방성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처음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경쟁적이고 학생들이 불쌍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고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직장 문화에서도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팀워크와 책임감이 정말 강했어요. 서로의 일을 도와주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도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데려다주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들, 한국어가 서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음식 문화에서도 한국만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걸 좋아하고 나이가 많은 분이 음식값을 내는 문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문화 덕분에 외국인인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한국에서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봄에는 벚꽃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 여름에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스페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계절의 매력을 한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을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된 곳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적응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의 일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처음 한 달만 머물려고 했던 계획이 어느새 몇 개월이 되었고, 이제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라 제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요즘 들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제가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가 얼마나 유용한지, 온돌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국의 사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외로워하지 않을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계속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너무 한국을 좋아해서 스페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사실 그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복잡한 상황도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어요.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쓰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계절마다 축제에 함께 가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깊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 죽을 끓여주고 힘들 때 옆에서 들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국의 사계절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을 보러 여의도와 석촌호수에 가고 여름이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가을에는 남산과 북한산의 단풍을 보러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찜질방에서 몸을 녹이는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스페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도 이제는 완전히 제 입맛이 되었어요. 김치찌개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매운 음식도 이제는 잘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신라면도 맛있게 먹어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믿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한국의 문화와 관습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께 두 손으로 인사하고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기를 기다리고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몸에 배어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예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시선과 신뢰 덕분에 저는 정말 가족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은행에서 카드를 찾았던 그날의 경험이 시작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순간들에서 한국 사람들의 선량함을 경험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데려다 주신 분들,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분들, 한국어가 서툰 저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이 나라에서 외국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스페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하면 정말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곳들이 볼거리가 좋은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나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정말로 살고 싶은 나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들, 느꼈던 감동들이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 그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언젠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한국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이 따뜻한 경험과 추억들은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